그 원희룡 장관 얘기 나와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면 개항을 얘기가 어쨌든 나오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희룡 장관을 험지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지 출마시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곳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극복할 수 있다? 되기는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매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이렇게 계산되지 않으면 쉽게 개항을로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원희룡 장관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배지다는데 올인하십시오. 명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배지가 필요하다. 네, 정치권 화제가 여의도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적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립기어 3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 쇼부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이슈를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물 이슈는 개각입니다. 개각? 네. 개각? 개가. 물음표를 한 글자로 치네요. 네. 자, 이게 개각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네. 이거 모니터링 지난번에 하신 걸 봤는데 그때 2주 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현혁신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틀 있다가 바로 요청해가지고 제가 와 역시 소장님이다 이랬는데 그게 뭐 약간 좀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때 초기? 인현 위원장이 우리 중립교 방송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공관위 원장 왜 비웃어? 잠깐만. 아니 좋아서. 보시구나. 아니 인현 위원장이 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공천고 관련해서 약간 선을 넘는 얘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공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결정 사항이 국민의힘의 결정 사항으로 되려면 네.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음. 그 얘기를 저는 그냥 당연하게 한 건데 오. 어쩌다가 그냥 맞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맞았는데 네.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지하에. 네. 그냥 뭐 거의 그렇게 초스피드로 나오는 게 이게 뭐 제가 바로 막 2분 만에 거절당해가지고. 제가 약간 네. 좀 웃겼던 포인트는 네. 그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이게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메시지가 나와야 이렇게 네. 흐름이 잡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잖아요. 기사를 쓰자마자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기자들 이러면서 막 맞습니다. 업데이트하는 게 약간 좀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 하는 바람에 완전히 모양새 구겼죠. 그렇죠. 아마 목요일 날 혁신위에서 우리가 뭐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할 겁니다. 최고 그렇죠. 통첩입니다. 이랬지만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뭐. 비대위 뭐 전환한다는 주장 하든지 말든지 아유. 주장하든지 말든지 실이 끝났어요. 다 그래도 윤현 위원장 막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혼자 또- 개인 혼자 방송 막 말씀 많이 하신 거죠. 아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또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또 아쉽게는 뭐 그렇게 된 건데요. 뭐. 거기 또 민주당 편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왜 듭니까? 뭐 당원입니까 제가.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당 지도부가 얻어야 될 비판을 혁신이가 대신 나와서 좀 대신 한 몇 주 동안 맞아줬다. 그래서 결국 시간 벌기용이라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유산균이에요, 그 얘기를 유산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혁신위를 잘 작동시키려면 네. 앞으로 발언도 하지만 밑에서는 좀 물밑 교섭도 하고 맞아요. 소통도 하고 뭔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인현 위원장이 사실은 물 흘리지 마시고 인현 위원장이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고기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그대로 던지기만 하니까 지도부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 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뭔가 그림은- 이렇게 좀 정치공학적으로 살살 이렇게 잘해서 밑에서 싹싹 했어야 이렇게 되는데. 탁탁탁탁 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공간에서 합격하면 그거 하지 마라 이래야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림은 안 아하. 그리고 그냥 그림을 팔아먹을 생각만 했어요. 적절합니다. 예. 아니 그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적절해요. 개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어제 1차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우남들이 또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3개 부처의 이제 장관이 여성. 여성으로 구성이 됐고 강동우 부장은 심지어 70년생인가 그래요. 네, 그쵸. 네. 저랑 같네요. 어우, 이분은 장관하는데 저는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 물도 주시고 횟수 보니까 뭐 어차피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정치인도 거의 배제된 느낌이고 이제 전문가 각 분야 뭐 전문가 아니면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로 메워졌는데 자 이번 약간 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 말 잘 들어 개각이에요. 내 말 잘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립이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국무회의를 하다 보면 정치인 장관이면 네. 그래도 대통령과 지난번 뭐 대선 선거 시절에 같이 있으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해서 좀 다른 얘기를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못해요. 아하.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해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요 이번에 인선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저 공직에 계셨던 분들, 뭐 교수분들이거든요. 교수님들. 네. 다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말대로 해 개각이다. 아, 내 말 잘 들을 사람 개각. 그렇죠. 아. 이번 개각은 필연적으로 정치인들 이제 정치하러 나가게 만들어주는 개각 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네. 사실 주목받는 사람들은 나가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쵸. 뭐 원희룡 장관. 일반적인 그래서, 개각하고는 네. 모습이 다르긴 한데 원희룡, 뭐 박민식 나가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뭐 누군지 뭐 지금은 실무가형 전문가들 뭐 많이 들어왔다 하는데 사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네. 결국은 이제 청문회 과정이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 총선 때문에 좀 가려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평가해보자면 네네. 최상목 그 이분이 기재부 사실 장관.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정말 능력 있고 대통령 신임이 네. 각별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전 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도저히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외교부 이제 외교부 하시던 이차관인데 분이, 네. 안 맞죠? 중소기업 벤처 육성 해야 되는 중기부 장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해외 진출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외교로. 외교로. 네. 그럼 외교부 장관 외교부 하면서 하면 장관을 되잖아요. 하는 게 낫죠. 네. 해외 진출시키려면 네. 외교부 장관을 해야죠. 아. 중소기업부 네. 장관은 주로 국내에서 네.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아.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은 이런 말 그대로 국내용이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국내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특별히 뭐 그러한 기업 경영 그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 외교학과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가부 장관 시키려다가 여가부 장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냥 중기부 장관 시킨 거 아니냐. 전임 이영 장관 그대로 그냥 스테이 시켜 주시지. 왜 이용 장관이 좀 출마 또 해야 되니까. 출마해야 되니까. 예. 예.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요? 그건 모릅니다. 안 친하고요. 그냥 그런 거는 어떤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출마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저 출마한다고 전부 뭐 서초 의뢰 출마하신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눈길 가는 그럼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포진됐다. 네. 또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제 18개 부처 중에 아마 여성 장관이 이제 한 5분이 되겠죠. 되면 그렇죠. 만약 다 이제 그대로 된다면 그래서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사실은 나간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 이제 어떤 이력하고 이런 거 안 맞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대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 과정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최상목 요 이제 신임 후보자도 약간 공격을 좀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같은데. 추경호 장관이 이제 기재부 장관이 예산이 지금 덜 끝난 상태에서 나갔거든요. 네. 아마 하고 나가긴 나가겠지만 네. 그 지금 중간 단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총선도 있기는 있지만 네. 그 부분에 아마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하. 그건 공격 포인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략 3주 정도 예산 끝날 때까지 아마 이분들 말고 전임 장관들이 네. 계속 장관직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끝내놓고 아. 민생 법안도 다 끝내놓고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임명은 네. 이제 그 이후에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라, 우리가 고르게 인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총선도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공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한번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준 게 아닐까. 여기서 그걸 읽으셨다면 그걸 정말 읽었구나. 대단한 그런가요? 정치 분석을 하신 건데 제 맘대로 그냥. 아니요, 그리고 국민들 중에 이제 그걸 읽을 수 있는 국민은 한 명.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한 많지는 명.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출마하려는 이제 전직 장관이라고 하긴 어렵죠. 현직 장관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 당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되게 머리 아플 것 이제 같아요. 앞으로가 사실 이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아니고 네.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네. 결국은 한정돼 있어요. 좋은 자리는 그렇죠. 좋은 네. 국회의원 자리는 네. 서로 가려고 막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네. 또 있는 사람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장관들이 눈에 안 띌 겁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저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가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개항을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뭐 딴 안 갈 데 것 같은데. 고향갑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온다고 심상정. 그러고. 심상정 그쪽이 지역. 오히려 네. 낫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기 분당을 네. 거기 박민식 저기 법무부 장관이 네. 있는데 거기 또 저기 김은혜 수석. 김은혜 수석도 분당 을이시잖아요. 네. 여기도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현직 당협위원장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 아, 김민수 김민수. 대변인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여기 그게 되게 복잡해요. 김민수 아. 대변인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걸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아, 예. 뭐 이런 교통 정리 좀 쇼보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좀- 이제 막 영입 인사 있죠. 네. 아마 2차로 개각 있잖아요. 네. 박재훈, 뭐 한동훈 이런 분들 다 오잖아요. 또 네.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하면은 대략 따져보니까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험지에 나갈 수 있을까? 혁신한 사원가요? 사모였나?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 전략공천 못하는 거 이명환 아, 저 위원장이 무조건 다 했던 거. 경선해라. 그런 거 만약 했었으면 이제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건데 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선 붙으면 또 그 지역에서 준비한 사람 쉽게 이기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봐야 이 될 사람들 자리 비워주려고 그동안 당무감사위원회 열어가지고 22.5% 이미 합의 네, 네. 자르겠다. 46 그런 명.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유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특히 1월 중순 이후부터 아 너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난장판 될 네, 거야. 아마 이 여야 가릴 거 없이 아마 아, 국민의힘부터 뭐 이렇게 신나서 얘기해. 쉰 안 납니다. 아니 여당이 이렇게 난장판이라는데 되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리도 막 흔들면서 신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뭐 그런 얘기죠.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왔으면 어쨌든 이제 메리트를 갖고 오는 건데, 응? 이렇게 험지로 가야지. 아 근데 이렇게 뭐 분당을 이런 데 자꾸 가려고 그러면 되냐.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거나 네. 부정평가율이 낮고 긍정평가율이 높으면 네. 그래 너희들은 대통령실에서 너희들은 누렸잖아. 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높고 긍정평가 높으니까 조금 험지에 가라. 네. 그러면 대통령 배경을 갖고 너희들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네. 이럴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라는 경력 자체가 네.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오히려 계산이 복잡해지네. 그거 안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아, 그 옛날 찬스, 같으면 대통령 이렇게 기술 사진 찬스. 같은 거 막 보여주거든요 옆에서. 박민식 의원이 분당을 해 공천 받았습니다. 대통령하고 손잡고 이러는 거 안 씁니까 사진? 제가 박민식 의원이라면 장관이라면. 안 씁니까? 네 오. 빨간색도 힘들고 하얀색이나 뭐 이런 다른 색깔로 그럴 음. 가능성도 있죠. 그 대구 같은데 보면 민주당이나 나오면 그 색깔 자체를 잘 안 쓰거든요. 아, 대구에서 민주당 되기 이제 어려우니까 연상이 되니까. 오히려 무소속이 낫다고 생각해요. 하얀색. 이거는 회색. 뭐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게 왜냐하면 당이나 대통령 지지율하고 아주 똑같거든요. 사실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옛날처럼 대통령실 로고 쫙 있는 사진 이런 거 걸어놓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을 거다. 50% 되면 이제 하죠. 그렇죠. 막 달고 다니고 에이. 막 그 옆에 붙이고 다니면 돼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붙이고. 그 등신대인가? 그거 세워가지고 아, 이쪽에 달죠. 대통령 날고 대통령 달고 다니고 대통령 달고 다니는데 이쪽엔 한동훈 장관 날고. 맞아. 왜? 으아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아하. 너무 신나서 얘기해. 안 신났다니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요. 신이 왜 납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 얘기 나와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면 그 이제 뭐 아까 개항을 얘기가 어쨌든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 두 분이 어쨌든 두 사람이 맞붙으면 이제 총선에 이거 아주 그냥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까요? 원희룡 장관을 험지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지 출마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지 출마? 사지예요. 아 그냥 무조건 지나요? 거기 개항을이라는 곳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 역사적으로. 어느 선거든. 어허. 한 번도. 음. 그거를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극복할 수 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지금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차기? 다음? 뭐 대선이나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 그래서 근데 야인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떨어질 거는 거의 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되기는 쉽지 않은 곳이야. 네. 너무 매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이렇게 계산되지 않으면 쉽게 개항을로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선거 올림픽 경기가 아니잖아요. 네.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아니죠. 얘기를 하는데 젖잘사는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졌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은요 뺏지 네. 못 달면 사람 치고 못 받아요. 뺏지 못 달면 이렇게 도시어부 같은 거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자리 뺏기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분들 많이 생기면 다 뺏겨요 우리가. PD님 잘 저희 됐네요. 여기 낙선하신 분들 한 10명 앉혀놓고 하죠 한번. 진짜? 아니 저희 자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패널 뒤에 한 10명 앉혀놓고 발언 손 들고 발언하시라고.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그 판단을 이제
정치인으로서 원희룡 장관이 아마 하지 않을까. 저도 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쉽게 결단 못 내린다. 개항을 해. 쉽게 못 갑니다. 저 원희룡 장관하고 친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원희룡 장관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이꼴 저꼴 보지 말고 무조건 되는 대로 배지다는데 가라. 되는 대로 가라. 배지다는데 올인하십시오. 아. 명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배지가 필요합니다. 배지가 나중에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아유, 명언이네. 오늘 명언. 아, 저도 배지가 명분을 만든다. 저도 원희룡 장관 잘 아. 알잖아요. 이게 충원입니다. 예. 전화해봐요 그럼. 전화번호가 없어요. 잘 알죠. 저도 잘 압니다. 예, TV에도 맨날 보아서. 예, 예. 그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이재명 대표 일부러 개항을 나간다 해도 붙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약간 거기다 묶어놓고 자기는 딴 데 나가서 김세계 근데 저는 민주당 아무 얘기 아무 이재명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당대표가 개항을에 묶여 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치르기 좋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거든요. 네. 그분이 만약 지역에 선거 유세하러 다녀봐요. 민주당 개딸들은 이렇게 벅 뭉치게 드시죠.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항을에 이재명 당대표를 묶어놓는 전략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전략이다. 네. 아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좀 여기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요거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한동훈 장관 시나리오 네. 이게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개각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거라는 소리 유력했고 네. 실제로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1월 달에 약간 이제 원포인트로 될 것이다. 근데 약간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포인트로 1월 11일 정도가 이제 그 공직 출마 기한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해서 좀 주목받게 하겠다. 뭐 이게 목적으로 보이는데 네. 뭐 출마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뭐 약간 분위기가 예. 언론의 환경도 그렇고 전국 갔던 것도 그렇고 그럼 결국은 경우의 수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아닐까요? 비례로 가든가 네. 그래서 선거를 막 전국 선거를 이끌든가 네. 아니면 아주 험지에 누가 붙으면 막 아주 큰 데 가서 하든가 아니면 아주 쉬운 데 가든가. 아하. 이게 너무 쉽나요? 아, 비례 쉽네. 험지 쉬운 곳. 이런 데 박빙도 나갈 수 있죠. 그 박빙은 이제 험지 같은 느낌이 험지 같은 느낌. 아.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간 비례 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례인데 이제 가장 비례 후순위. 후순위. 그래서 뭐 선거 공동위원장 같은 거 맡으면서 그럼 그 만약에 가면 그게 막 며칠 차이지만 지역구 같은 거 빨리 관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점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늦어진다는 거는 왠지 비례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니면 용산 같은데 용산. 신정치 1번지. 신정치 1번지. 권영세 장관은 국무총리로 가고 가고.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에 한동훈 장관을 투입할 수 있는데 아하. 저는 한동훈 장관 이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산 선거에 왜냐하면 선거에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투입이 되면 이번 총선의 50%는 한동훈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집중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어요. 다수당이 됐어요. 그럼 한동훈 장관 정치 탄탄대로. 네. 근데 국민의힘이 졌어요. 네. 100석 막 그리고 뭐 많이 차이 나게 2당. 패배는 한동훈의 패배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보수파의 중요한 자산을 그렇게 소모해서는 안 돼요. 그 황교안 국무총리 2020년도에 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당대표 하면서 선거 졌잖아요. 네. 선거 진 다음 날 당대표 그만두고 정치 생명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 소모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출마 안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싶어요. 공감을 하는데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얼굴이 지금 뭐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 빼면 이수정요? 영입됐잖아요. 뭐 오늘 아침에 공식 영입은 아닙니다라고 하시긴 글쎄요. 하셨는데 이수정 뭐 교수. 본인 뭐 어디까지 나가겠다고 저랑 하셨는데 뭐 방송도 같이 하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쪽인데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뭐 지금 이제 자의 타의 뭐 어쩔 수 없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김기현 당대표는 왜 무시하십니까? 당대표가 선거 얼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좋은데 그죠? 우리 현실하고 이상하고 이제 부분인데 결국은 이기려면 뭐 어쨌든 이기는 곳에 이기는 사람 내야 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는 뭐 이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지원 변호사님 어쩔 수 계속해서 없는 것 민주당 편을 드는 거예요. 같아요. 안 들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요. 깜짝이야.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민자도 안 꺼냈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을 은근슬쩍 못 나오게 하려고. 아, 제가요? 제가 한동훈 장관 지금 나오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제가 뭐라고? 제가 뭔데요? 비례 순위로 보낸 다음에 제가 한개 차이로 뭡니까? 제가 탈락시키려고. 일반 변호사인데 저 아무 힘도 없는 제가 뭡니까? 제 말 듣습니까 또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으로 이 장관직에서 내려올지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네. 많이 주목될 것 같고 뭐 어떤 식으로 어디로 갈지. 제가 2주 후에 확실한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2주 확실한. 네. 그때는 장하영 기자랑 할 겁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해. 목요일 날 발표해라. 장관님 목요일 날 내려오십시오. 예, 화요일 안 됩니다. 목요일이 길일입니다.